자, 오늘 ERP 회계 인사 컨설팅 18강. 자, 여러분들 또 실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 기간 비용에 관해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은 나중에 또 한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자, 보험료, 이자 비용, 광고 선전비, 도서 인쇄비 여러 가지가 많겠죠. 등의 기간 비용과 이자 수익 등은 기간 수익은 발생 시 보험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이것으로 대체하여 손익계산서를 단기분만 적용하고 현년도의 이후분은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핵심 ERP에서는 133번 선급비용과 260번, 그러니까 선급비용은 자산이고 260번 선수수익계정, 이건 부채입니다. 연동 항목으로 기간비용이 등록되어 기간비용 현황에 당해 연도분과 다음 연도 해당분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결산 대체 분계도 자동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에 우리의 연동 항목이, 그러니까 기간비용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정과목 적용 등록입니다. 계정과목 적용 등록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선급비용 한번 자산이죠. 자, 유동자산의 선급비용, 우리가 아까 번호가 몇 번이었죠? 선급비용 133번이었죠. 여기에 기간비용, 연동이 기간비용으로 돼 있나, 이걸 좀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부채, 유동부채의 선수수익, 아까 260번이었었나요? 자, 260번 정도, 선수금의 263번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도 기간비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게 뭐냐면, 선급비용은 우리가 기간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수익은, 기간수익인가? 네, 기간수익이라고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념상 그냥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우리가 비용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수익과 비용이라고 같이 보면 되겠고, 자산 처리를 부채와 자산 처리라고 같이 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비용처리법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처리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급비용,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는데 부채처리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자산처리법에 자산부채가 포함되어 있고 비용처리법에 비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려해 둬서 보시는 거고, 자, 이렇게 보셔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기간비용의 회계처리 요약이라고 나왔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보험료는 보험료라고 분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산처리다 그러면 보험료가 뭘로? 선급비용으로 분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비용 처리했는데 이번에 임대료 받았어. 그럼 차변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를 분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산 처리하래.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하는 것이, 이것이 비용 자산 처리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 조건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기간 계산은 양편 넣기, 말하자면 첫째 날과 끝째 날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초일 산입, 말일 산입, 첫째 날, 끝째 날 다 더하는 거죠. 초일 산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일만 포함하고 끝의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초일 산입이고, 말일 산입은 반대죠. 초일은 포함하지 않고 말일, 끝의 날만 우리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포함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총 일수 계산 방법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자, 이 전표 입력. 자, 봤을 때, 자, 이 전표 입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선급비용, 선수수익 계정의 해당 기간,
금액을 입력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승인전표는 계정별원장 등 재장부와 재무제표 반영. 자, 기간비용 현황에 결산 분계 자동 발생한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기간비용에 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계를 먼저 한번 해봐야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회사 등록한다 그랬죠? 여기는 이것은 등록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분계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잘못 나왔죠? 자, 6월 16일 날 사업부 서승주에게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6월 15일에 대하여 영업부 차량의 종합보험을 중부화재보험에 계약하고 보험료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서화전자에 납부 시 성급비용 계정으로 사용하여 결산 시 보험료 계정으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우리가 보험료로 분계하지 않고 성급비용으로 분계했을 때, 만약에 광고선전비를 광고선지로 분계하지 않고 성급비용으로 분계했을 때 모든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것이 성급비용이고 모든 수익을 부채 처리하는 것이 선수수익입니다. 이걸 묶어서 기간비용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자산처리법이라고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6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80만원이니까 우리가 1년치를 계산을 우리가 한 달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누기 12 해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12 해줘서 우리가 80만원이 12 해주면 우리가 한 달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80만원 나누기 12 해주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666 나오겠네요. 그렇죠? 66,666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 조건대로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6일 날 성급 비용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요거를 안 떨어져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것을 120만원 쳐보고 한번 보고 삭제시켜 볼게요. 만약에 얘를 계산해서 보시게 되면 계산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고 요걸 바로 먼저 들어가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6월 16일 날 성급비용 이렇게 얼마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전표 입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닫게 할게요.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고 자,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먼저 우리가 날짜 6월 16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일 엔터 치놓고 여기는 여러분 결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6월 16일은 결산은 아니죠. 차변에 먼저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까 여러분들 요 문제 봤었죠. 영업부 서성주는요, 2월 20날, 6월 16일에 이쪽에 영업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중부화재에서 보험료 8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급비용 계정으로 사용하였다고 나왔죠? 이게 자산처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급비용 칠 때 요거 밑에 우리 요걸 꼭 관리 항목을 잘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자, 먼저 6월 16일하고, 엔터. 자, 차변에 자산 처리니까 성급 비용으로 분계하겠습니다. 자, 성급 비용, 여러분들, 들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부화재다. 그러면 여기다가 중부화재 원래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는 입력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입력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거래소 들어가고 금액은 얼마 했었죠? 8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필요 없고, 뭐 사용부서, 뭐 아까 서승주였나? 영업부에서 영업부 들어가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가 들어가겠습니다. F2번 들어가셔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험료가 되겠죠? 우리 보험료. 보험료는 821번으로 우리가 대체 계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자산 처리니까 비용 처리형 보험료 분기하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보험료를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날짜는 2020 6월 16일서부터 몇 년? 2021년 6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F2번 요거는 무슨 넣기 했었습니까? 우리 나왔을 때 양편 넣기, 아무 말이 없으면 양편 넣기 계산해 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업무용 수용처는 여기는 없죠. 엔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우리 현금으로 지급했죠. 4번 치고 현금 이렇게 치셔서 현금 들어가시면 80만원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분배가에서 승인이 딱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신 거고요. 자, 이제 분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결산에 바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를 여기 보시면 관리부 12월 31일 날 관리부의 박건양은 기말 결산 정리함으로써 당해 연도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을 보험료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자동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는 기간 비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셔서 보시게 되면 결산에 기간별 여기 나왔지만 여기서는 나온 것이 보신 것이 기간 비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기간 비용 들어가면 회계관리에 전표장부 관리에 써 있네요. 자, 기간 비용 현황 더블 클릭하셔서 자, 회계관리에 여기 뭡니까? 기간 비용 현황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분계했기 때문에 결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고요. 자, 이래 놓고 성급비용이죠. 성급비용 엔터 치게 되면 6월 16일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배분이 6월 달서부터 이렇게 또한 6월 다음 달 6월 15일까지 계산이 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분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짜를 봤을 때 여기서 계산기로 우리가 들어봤을 때 계산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2월 30일 이렇게 놓고 나서 분계 다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놨지 않습니까? 자, 요것을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살짝 보시면 전표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 표시하고 전표 발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대로 나온 거를 가지고 처리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로 정해주면 되겠네요. 관리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표 발행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전표 발행이 12월 31일 날 자동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됐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서 12월 달의 거를 보시면 좀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80만 원에서 성급 잔액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야지 우리가 경과분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계산은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원래 여러분들한테 수동으로 한다고 하면 수동으로 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 달이니까 6월 며칠부터 16일 날 했었죠? 16일부터 우리가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시면 우리 공식은 80만원. 원래 수동으로 한다면 80만원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대신 한번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쭉 한번 내가 봤을 때 가운데 요거 잡았을 때 여기가 12월 31일이라 봅시다. 자, 결산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요쪽이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쪽이 경과분이에요. 경과분. 다시 말해서 과거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우리가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결산을 현재로 봤을 때 여기는 미경과분, 다시 말해서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과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예상 발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를 쓰겠습니다. 예상 발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여기서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6월 16일 날 80만 원을 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6월 16일 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었어요. 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결산 분계가 이루어지는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위로 올릴게요. 보험료 분계를 이렇게 자산 처리로 해서 자산 처리법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지금 성급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한 거예요.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보험료로 분계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과분을 계산할 때는 80만 원 우리가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지금 365니까 우리가 6월 16일서부터 먼저 기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달 만기 날짜가 30에서 빼기 우리가 며칠 16일을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나온 것이 14일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굳이 쓰자고 하면 여러분들 6월달이 30이잖아요. 30에서 마이너스 16일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7월달 며칠입니까? 31일, 8월달 31일, 9월달 30, 그 다음에 10월달 31일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게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30, 그 다음에 플러스 2월달이 31일이네요. 요거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14일에 31일, 31일, 30, 31, 그럼 198일이네요. 198일에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것이 며칠 나왔습니까? 14일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첫째 날을 빼줬기 때문에 요 첫째 날 초일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초일을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일이 된 거고요. 여기는 경과분은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날짜가 나오겠습니까? 1월 1일부터 내년도 우리가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6월 15일까지
우리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15일까지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또 볼게요. 1월 1일, 1월 달이니까 빼줄 거 없잖아. 그냥 원래는 31일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겠죠. 원래 굳이 공식대로 하자고 하면 자, 그래서 빼줘서 그 다음에 플러스 2월이 28일이죠. 올해가 28일, 29일이고 내년이 28일이죠. 올해만 윤달이니까 2020년만. 그 다음에 3월달 31일, 4월달 30, 5월달 31일, 그 다음에 플러스 6월 며칠까지죠? 15일까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신 것이 여러분들 여기 며칠 나왔습니까? 30, 28, 31일, 30, 165일 나와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을 되겠습니까? 플러스 며칠 1일 해주니까 여러분들 여기 초일이죠. 초일이니까 이것이 며칠 나오겠습니까? 166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보시면 우리가 199일에서 우리가 166일 딱 더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니까 365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만원 경과분법 빼준다면은 80만원에서 199 나누기 360 우리가 며칠 내야 되겠습니까? 5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또 며칠 내야 되겠습니까? 여기 365일이니까 80만원 곱하기 며칠이죠? 여긴 166일 분의 365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내가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럼 요 계산하는 건 먼저 요 경과분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계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계산은 먼저 80만원 곱하기 199 나누기 365 해주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436, 16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나온 것이 우리가 나온 것들은 또 미경과분은 80만원 곱하기 166 나누기 365는 이렇게 나오면 36383원 나오죠. 요것이 여러분들 여기 83원인데 요 끝수 처리가 틀려서 이것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나온 것이 166일 나왔죠. 요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된 것이 이렇게 성급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걸로 맞춰서 계산기가 요걸로 맞춰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이건 계산 나온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 363 여기 뭡니까? 991 나와 있죠? 요걸 계산해줘서 여러분들이 계산 나온 겁니다. 360을 한 것이. 자, 그러면 바로 전표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했으니까. 전표 입력에 우리가 아까 발행했었죠? 12월 31일 해서 분기되면 이렇게 기간별로 나와서 얼마? 436009가 된 거예요. 이 436009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이 12월이 이렇게 12월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363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는 80만원에서 여러분들 다시 80만원 마이너스 363 991 빼주면 이것이 436009가 나온 거예요. 그게 경과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32,865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12월 말일까지
여기까지 다 더한 게 4360090. 나머지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67, 67, 요거 61, 요것도 나머지 6개를 다 더한 것이 요것이 여러분들 아직 얼마 남았다고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에 363991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형태별로 이렇게 자녀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이 자동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나왔다 그러면 요거만 조금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결산은 여러분들이 제가 실문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해드릴 겁니다. 아마 ERP 책에 없는 것을 결산만 따로 제가 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급 기간 비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이걸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비용을 조회해서 2020년 6월 말일까지 현재 보험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로 어떻게 바꿔주겠습니까? 날짜는 우리가 1월부터 몇 월 며칠?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 계산이 이루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6월 말일까지 현재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성급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두들겨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 나온 것을 보시게 되면 한번 6월달서 찍어 볼게요. 여기에서 먼저 그대로 다 더할 겁니다. 32,865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67,921원 플러스 그 다음에 6월 7일 거 8월달 거 67,921원 플러스 그 다음에 9월달 거 65,730원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10월달 거 입력해야 되겠죠. 10월달 거 67,921원 플러스 그 다음에 11월달 거 65,730원 그렇죠. 플러스 67,921원 이렇게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해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말일 것까지 여러분들 성급 잔액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급 잔액을 물어본 것은 우리가 1월 달서부터 계산을 거꾸로 했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나온 것들을 이렇게 댕기겠죠. 제가 여기서 잠깐 착각을 좀 했네요. 보시면 6월 말 현재 2020년 6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급 잔액이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76713원 나왔죠? 80만원에서 32,865원만 빼주면 6월까지 끝났으니까 6월 말 현재 보험료 미경과분은 767135 요 답이 되겠죠. 제가 지금 결산을 지금 다시 또 하는 줄 알고 여기다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6월 말이니까 한 번만 더 현재 보험료 미경무 성급 잔액이니까 우리는 6월 16일 날 납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80만원에서 총 납부한 게 80만원에서 한 달 15일치 것만 계산해서
2,865원을 빼줘버리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767135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월 9일에 3, 4분기 결산을 수행하고 있어 경우 보험료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7, 8월 달 걸 7월 달, 여기 보시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20만 1,572원이 나와요. 요 세 가지를 더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20만 1,572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나온 것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기간격에서 분계로 오른 것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료 이렇게 나왔다는 이유는 7월부터 9월까지 경과된 보험료가 여러분들 분계 나온 것이 지금 만약에 지금 결산을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만큼만 7, 8, 9월 달 것만 우리가 경과분만 분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하자면 이 자산처리법일 때는요. 경과분을 가지고 분계합니다. 경과분. 만약에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비용처리다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비용처리로 하시오. 처리법으로 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미경과분으로 우리가 분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현상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분계해 주면 여기에 만약에 차변에 만약에 보험료 이렇게 분계가 되겠고 비용 처리가 되면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납부가 됐었겠죠. 8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된 겁니다. 만약에 비용 처리가 됐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 됐다는 것은 만약에 비용 처리를 결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12월 31일자에 결산한다. 이것이 만약에 이것은 6월 15일이었었죠. 6월 15일자에 분계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것을 12월 31일자에 여러분들이 분계하신다 그러면 비용 처리했을 때 밑에 건 아까 자산 처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는 분계가 차변에 성급비용 해놓고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 있었죠? 뒤에 나왔던 거 보시면 우리 12월 만약에 12월이었다 그러면 요걸 분계하는 거죠. 363991 그래 363991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363,991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보험료면 보험료,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363,991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게 비용처리법이고요. 여러분들 또 한번 보면 여기서 또 다시 자산처리법이다 그러면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자산처리법이다. 이것은 경과분을 분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좀 베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할게요. 그럼 여기는 보험료를 분계하지 않고 자산처리법일 때는 성급비용으로 분계가 돼요. 성급비용으로 분계가 돼서 이렇게 분계가 됐다가 여러분들 여기는 뭐예요? 경과분이라고 그랬죠? 그 경과분이 아까 나왔던 우리가 80만원에서 80만원 마이너스 363,991 빼줘버리면 463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뀝니다. 보험료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빼준 거 80만원에 436,00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성급비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사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이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좀 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극과 극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비용 처리할 때는 이렇게 분계해서 결산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자산 처리는 이렇게 분계하는 건 결산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비용 처리가 보험료를 분계했죠. 이 보험료를 분계했으면 이 보험료를 그대로 상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산 처리 성급비용이 나왔다. 성급비용이 나왔으면 성급비용을 그대로 상계 처리해 주면 돼요. 단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는 미경과분으로 결산 분계를 하는 거고, 그다음 자산 처리는 결산 분계 때 자산 처리법은 경과분으로 우리가 분계해 준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만약에 9월 달에 결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기간경과 우리가 보험료를 우리가 앞에서 성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성급비용을 대변을 없애주고 경과분만 한 거야. 이 경과분이 7월달, 8월달, 9월달 비용을 더해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유가증권, 이거 입력입니다. 유가증권 입력이에요. 자, 유가증권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가증권 거래 입력이라고 나왔습니다. 타사증권을 얘기하죠. 유가증권은 관련 계정인 우리가 107번 단기매매증권, 178번 투자유가증권에 연동되는 유가증권을 연결되어 있어서 전표 입력 후 유가증권 명세서를 자동 우리가 작성할 수 있으며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계정 과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7번이라고 그랬죠. 107번 요 유가증권 저 계정 과목에 유가증권을 요거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붙여서 엔터 때릴게요. 자, 그게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 엔터 때려서 바뀌겠죠. 여기는 여기서 놓고 간격 수정하면 단자와 번자가 딱 맞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동에 유가증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증권. 이렇게 해서 연동이 요거 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권으로 고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투자자산에 178번 있죠. 투자유가증권도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으로 다 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해서 엔터 때릴게요. 넘어가시고 또 곡사에서 엔터 때리시고 간격 조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 요거 연동이 됐냐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해 줄 겁니다. 계정 과목은 이렇게 하시고요. 자, 보셨을 때 요걸 보셔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꼭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 여러 가지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걸 분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유가증권의 회계 요약이라고 나와 있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매입입니다. 자, 먼저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타사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사증권이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뭐가 취득금액이 원가입니다. 취득금액이 원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자사증권, 내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거 있죠? 이것은 액면금액이 원가예요. 액면금액이 원가.
그래서 액면 금액이 원가입니다. 이거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사증권은 취득 금액이 원가고 자사증권은 액면 금액이 원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게 되는 게 원가 중에서도 뭘로 분기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사증권에서는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발행 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액면 금액.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걸 써주는 게 낫겠네요. 자본금으로 분기하면서 액면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 뭐 상관없지만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 시는 사채로 분기합니다. 요것도 액면 금액으로 기준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요거만큼은 자사 주식일 때는 주식 발행할 때는 주식으로 분기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으로 분기하고 그 다음에 자체를 발행할 때는 사채로 분기하는 것만 액면 금액이에요. 자기 주식이다 무슨 뭐 다른 거는요 매도 가능 증권이다 만기 뭐 이건 다 뭡니까 다 취득 금액으로 기준이 돼서 원가로 나가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가증권은요 유가증권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첫 번째 뭐냐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는요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는요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시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보유 목적이다. 그럼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성 수익성이 있는 거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우리가 1년 이상을 기준을 잡는 거죠.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똑같아요. 시장성이 있지만 이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직은 우리가 타사증권을 2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직인데 이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 당좌 자산과 투자 자산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123번과 178번이 있지만 우리는 178번으로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178번 투자 자산은 나올 것이고 만기 보유 증권도 124번과 181번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81번 투자 자산을 할 겁니다.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당좌 자산을 한다면 그건 시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 2, 3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107번으로 할 것이고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번호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거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에만 수수료를 모든 재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모든 재비용 수수료비용인데 이 수수료비용이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외 비용 처리됩니다. 영업외 비용 900번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 분기합니다. 별도 처리해줘요. 하지만 매도 만기 지분법은요, 수수료가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분기를 포함시켜서 분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많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시장성, 요거 있는 거 있죠? 시장성 일가증권은 우리가 있는 건데,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우리가 분개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의미들을 한 겁니다. 매도 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장적인 것은 우리가 유가증권의 매입이죠? 이것은 뭡니까? 매도 가능증권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고, 부대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그랬죠?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만이에요. 매입이 아니고 구입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에만 부대비용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판관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시에 평가할 때는 우리가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해요. 만약에 단기매증권이 100만원짜리가 150만원 평가됐다, 130만원 평가됐다. 그럼 30만원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0만원 이렇게 분기되고,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짜리인데 80만원 평가됐어.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도시 2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분할 때는 처분 손실이 되겠죠. 처분이익은 요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잘못 왔죠. 요런 식으로 왔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들 있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셔서 한번 분개가 6월 21일 거를 한번 전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6월 21일 거 있죠? 단기 보유 목적에 따라서 영화건설의 주식 2,000주, 액면가 5,000원짜리를 주당 7,000원에 매입했죠.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 보유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랬죠.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들어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요것은 액면가는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단기 보유 목적이고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 문제상에서 회사 이름이 나왔다면 100% 타사증권이에요. 근데 내 문제상에서 회사 이름이 안 나왔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감자, 증자 이런 소리가 나왔어. 그건 자사증권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단기 보유 목적의 1년 이내 목적으로서 영화건설이라는 타사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타사증권의 단기 보유 목적이죠. 만약에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장기 매매 증권을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매도, 판매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00주에서 7,000에 계산해 주시니까 1,400만원짜리네요. 곱한 게. 2,000주 곱하기 7,000에 매입했으니까 1,400만원짜리 매입하면서 중개수수료 15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임에 이체시켰대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목적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400,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900번 때 15만원 분개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1,415만원으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분개가 달라집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41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415만원 같이 포함해서 분개해줘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우리가 따로 별도로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6월 20일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6월 21일 들어가셔서 21일 자, 엔터 쳐서 분개 그냥 바로 일반 들어가서 분개할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아까 바꿨었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400만원 14 플러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종류가 F2번 눌러서 우리 이거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주식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아까 번호가 있었죠? 그 번호가 요 번호 있었잖아요. 그죠? 요 번호 요거 06 요거 좀 나온 거 있고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여러분들 직접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쳐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날짜가 2020년 6월 22일 또 2020년 6월 22일 오늘 지금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월 21일이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1일 2020년 6월 21일 이렇게 하고 평가 방법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F2번 눌러서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제에서 거기는 우리가 평가 방법에서는 나와 있는 게 없죠. 여기서는 우리는 유가증권은 다 시가법을 합니다. 재고자산은 원가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가법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은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주 나왔었죠? 아까 여기는 2000주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0주 이렇게 좋고 액면 금액은 얼마 있었습니까? 액면 금액은 원래는 아까 문제를 봤을 때 액면 금액은 여기 보시면 액면 금액은 5,000원짜리였었죠. 5,000원 그죠? 취득한 건 7,000원이고 액면 금액을 써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5,000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별도로 분계되겠죠. 차변에 수수료, 수수치고, 료, 비용 나오니까 맨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요 수수료가 900번대입니다. 요거 중요시. 요거 하나만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요거 하나만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를 설치합니다. 판관비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관비고 지급 수수료가 다 원래 판관비예요. 저기 수수료 비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하고 확인하셔서 금액은 얼마였었죠? 15만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볼 필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들어갔겠죠.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에 무슨 은행입니까? 국민은행의 보통이죠. 자, 보통 얼마 합쳐서 1,415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셔서 승인이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계도 이루어지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니까 비상장자인 태형 주식에 4,000주, 액면가 5,000원이라고 있죠? 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번호 내가 미리 복사해놔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6,000원에 매입하고 그럼 4,000주 곱하기 6,000원에 2,400에 매입한 거네. 5,000원짜리를. 근데 이거는 타사증권이니까 액면가 필요 없죠? 액면가 필요 없죠? 자, 매입하고 2,400만원에 매입하고 우리 국민은행 당좌수표 발행에 지급했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178번에 투자유가증권을 매도가증권으로 등록해놨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계정과목 교육에 등록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나온 것이 유가증권은 별도 나온 거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2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금융거래처 차대변 필수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요걸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됐나 요거를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틀렸으면 요거 차변 필수에서 차대변 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매도가 가는 증권이고 만약에 수수료가 있어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계 6월 22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6월 22일 날짜에 들어가셔서 전표 입력에 6월 22일. 자, 22일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우리 아까 바꿨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코드에서는 누구 거였었죠? 여기는 원래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뭡니까? 태영인가? 태영 주식회사 없죠? 여기는 제가 잠시 이거는 뭐 들어가지 않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회해서 다시 할게요. 나중에 이거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지면 여러분들 암호가 들어갔다가 지울게요. 나중에 요것은 국민당자였죠? 국민당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금액은 이건 얼마 했었죠? 이것이 2,400이었나요? 자, 2,400만원. 그대 입력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2,400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가증권 번호 있었죠? 이거 내가 아까 컨트롤 V에서 합쳐놓은 거, 이거 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날짜는 2020년 6월 22일, 또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22일, 이거 써줍니다. 자, 수량은 여기 없고, 엔터,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국민단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서 끝까지 해서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래 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보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엔터 때려서 자,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개한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그 다음 문제 거 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요거를 보셔서 유가증권 조회 기말 기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몇 종목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두 종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회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유가증권 자금 관리 들어가 있죠? 자, 회계관리에 자금 관리에 유가증권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요. 자금 관리 들어가는 거죠. 자, 날짜는 무조건 2020년 모르면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조회하니까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여러분들 보시면 자, 12월 31일 증권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에서 우리 보시면 요거를 얼마에 평가했다는 겁니까? 5,000원에 평가했다고 봤을 때 우리 아까 얼마짜리였었죠? 1,400짜리였었어요. 그죠? 요거 1,400짜리였었어요. 7,000원짜리였었어요. 요것을 얼마에 평가했다고 하는 겁니까? 1,400짜리를 얼마에 평가했다는 거예요? 5,000원 평가했대요. 그럼 2,000원 손해본 거죠? 그럼 1,400짜리가 1,000만원에 평가됐으니까 얼마큼 손해봤어요? 평가손실 400만 원만큼 손해봤죠? 답은 2번이 되겠죠. 1,400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평가했으니까 400만 원만큼 우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들어가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매출, 부가세, 입력, 말하자면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